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다운 출발 후 하루 종일 흔들면서 21선에서의 공방을 벌였고, 반대로 해외 시장은 옵션 만기주답게 전일 누른 것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변동성을 죽였습니다. 채권 변동성도 사흘 연속 폭락하면서 연중 최저가를 갱신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다운 출발 위치가 생각보다 높았던지라 바로 신규 매도가 쌓이면서 지수를 563선 이하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을 포함해 대부분이 투자 주체들이 공격적인 매매를 하지 않자 오전 10시까지 나름 매우 강한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571선을 일시적으로 터치하긴 했지만 기술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바로 꺾이면서 오늘은 그냥 양매도장이겠구나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하루 종일 565선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양 옵션 프리미엄을 뺐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가 장중 6천억에 근접하도록 나올 때는 시장이 눌렸지만 이후 선물 매도 포지션이 거치면서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는 적은 규모의 선물 매매에도 시장이 흔들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도 오전장이 등락 과정에서는 베거데이션을 넘나드는 등 약세를 보였는데 오후 1시 이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걷어내면서 시장을 반등시키자 이론 베이시스 수준에 바짝 붙는 등 베이시스 개선이 나타났는데요. 아직은 잔존일이 많이 남아있는 데다가 21선을 계속 깨고 내려가려는 압력은 없었기 때문에 당일 들어온 외국인이 선물 매매는 단지 위클리 옵션 만기를 위한 해지 목적이 선물 매매 정도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베이시스가 흔들렸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070억 매도하고 SK하이닉스를 1570억 매수한 것인데,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 유지하고 SK하이닉스는 매도를 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의 액션을 취했습니다. 물론 매매 규모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더 이상은 롱숏 포지션을 쌓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커들이 위클리 옵션을 썰어내는 데 집중하고 먼슬리 옵션에서는 신규 미결제 약정을 얼마 늘리지 않았어요. 상단 배리어는 590포인트로 내렸지만 하단 배리어는 계속 540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21선에서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좀 더 왕복 달리기를 하겠지만 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을 하는 것보다는 추가 레벨 다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유럽이나 미국 모두 강력한 변동성 매도를 준지라 우리 증시는 이번 주 종합주가 지수 마감은 어떻게든 4,000포인트 위에서 마감시키려 할 텐데요. 이때 풋옵션이 미결제 약정이 얼마나 늘어날지, 그리고 하단 배리어는 얼마나 끌어올려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은 넘어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장 개장할 무렵에는 낙폭을 모두 회복한 채 출발했고 이후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해서 미국 세션 개장 무렵에는 전일이 눌림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미국 세션 개장 후 나스닥이 잠깐 조정받긴 했지만 30분 정도만 등락을 했을 뿐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자 유럽 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유럽 증시는 숏 스퀴즈가 시작되었으며 현물 마감 무렵에는 전일 고점을 살짝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승으로 유로스탁스 50 콜옵션은 행사가에 따라서 2배에서 4배까지 큰 시세가 났는데요. 당일 ECB는 금리를 동결했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25bp 금리 인하를 했지만 통화시장이 장중에 난리부르스를 보인 것과 달리 주식시장은 그냥 하루 종일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조용히 끌어올렸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동성 매도는 채권시장에서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화요일부터 채권 변동성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장기 채권이 살아나고 있는데 오늘 CPI 발표와 함께 단기물 중심으로 채권이 강하게 튀는 듯 했지만 바로 제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채권이 빠지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변동성 매도가 더욱 강하게 들어오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틀어막았습니다. 사흘 연속 채권 변동성이 빠지면서 무브 인덱스는 연중 최저가를 갱신했는데요. 오늘 60.01포인트 기록했는데 이게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이제 별거 없이 실수요자에 의한 매수에서 그리고 단기 채권 매입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채권 가격 더 이상 부러질 일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통화시장에서는 BOE 그리고 ECB 금리 결정에 따라서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요동을 쳤는데 결국 그냥 제자리로 마감한 등 글로벌 자산 변동성 매도 흐름에서 통화시장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유로화나 파운드 모두 눌리기 시작했는데 정작 BOE가 25bp 금리 인하 발표를 하자 파운드화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나머지 DM 통화들을 끌어올리다가 ECB가 금리 동결하면서 또 유로화가 튀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이 CPI가 생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이들 DM 통화들은 스퀴즈까지 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일이 고가를 넘기지 못했고 미국 세션 본장 개장이 가까워지면서 상승폭을 차례차례 반납하여 전일 대비 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변동성을 몽땅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내일 BOJ 이벤트가 남아있는데 통화 변동성 빠르게 죽어나가고 있어서 그냥 올해는 통화시장도 장사 다 했지 싶습니다. 상품시장에서도 변동성을 죽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CPI가 약하게 나오면서 비달러 바스켓이 튈 때 골드가 레벨업 시도는 했는데 정작 미국 본장 개장 후 DM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니까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해서 골드는 처음에는 4,338달러까지 밀리게 돼요. 하지만 이후 골드와 실버 모두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자 유럽 마감 무렵에는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골드는 4,409달러까지 상승하게 되는데요.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유럽 마감 이후 솔솔 힘이 빠지던 골드는 미국 세션 오후장 들어서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자 함께 급락하면서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했고 결국 고점에서 돛지를 만든 채 마감하게 됩니다. 시장이 이러한 랜덤 워크에 특별한 코멘트는 없었고 4,400달러를 넘어서면서 그냥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한 주인 마감이 하루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휴일이 주중에 껴 있었기 때문에 올해의 고점은 대충 다 나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한편 기름 시장은 전일 스퀴즈성 상승이 나오면서 브렌트 기름이 다시 60달러를 회복했는데 아시아 세션에서 있었던 트럼프의 연설에서 투자자들이 기름을 강하게 매도하기 시작하자 전일이 상승분을 절반 이상 반납했고 이후 유럽 세션에서도 나머지 반납하면서 다시 60달러 이하로 마감하게 됐어요. 주봉상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드는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이 실패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기름이 주봉, 음봉 길이를 늘리는 종가, 저가로 마감할 것인지가 내일 결정될 텐데 지금으로는 후자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베네수엘라가 됐던 물가 지표가 되었든 지금 시장에 신규로 롱을 잡으려는 투자자들이 없다는 게 문제죠.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오라클이 CDS 프리미엄 상승 이슈로 지수가 나스닥 중심으로 강하게 눌렸는데 아시아 세션에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유럽 세션 시작 후에는 조심스럽게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CPI 발표 이후 나스닥 중심으로 나름 강한 쇼커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장 개장 무렵에는 마이크론이 시가가 매우 강하게 출발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25,320포인트를 넘기게 되는데요. 이 자리는 이틀 전이 종가 자리죠. 그리고 오라클 이슈로 밀린 부분은 모두 만회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를 장 초반에 넘어갔다. 그러면 위로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승이었어요. 그러나 딱 5분만 강세를 보였고 이후 차익 실현성 매도가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나스닥은 12월물 기준 25,000포인트를 깨고 24,940포인트 선에서 일단 하락을 멈추게 되는데요. S&P 12월물 기준으로는 6,770포인트 선에서 멈추게 되죠. 이후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도 했으나 다시 눌린 등 처음 1시간 동안은 한참 공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의 매우 강한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자 결국 지수는 일중 고점을 돌파해서 이틀 전이 시가선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상승을 잘 보면 간만에 보는 기술주에 대한 콜옵션 매수로 인한 스퀴즈성 상승이었지 굴뚝주나 러셀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아무리 나스닥이 전일 언더슈팅으로 누른 것을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서 나스닥 위주로 올랐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스퀴즈성 상승이 끝날 경우 시장이 도로 내려오기 마련이죠. 특히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이런 콜옵션 매수로 인한 상승은 오래가기 힘들어요. 결국 유럽 마감까지 상승을 시켰던 지수는 이후 상승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오후장에 접어들면서는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새벽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지수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급락하게 됩니다. 이때 다우지수는 0.8% 넘게 올랐던 것을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권으로 돌았고 나스닥도 오전에 기록한 저점권까지 밀렸죠. 하지만 이후의 흐름은 그냥 랜덤 워크였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 다시 차익 실현 들어오기를 반복하면서 고점은 점점 낮추고 저점은 지지받으면서 미국 증시도 철저한 양매도 장세로 마감하였는데요. 옵션 만기가 내일인데 그 전날 이렇게 양매도 주면 어찌하나 싶을 정도로 지수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요일이 우리 증시도 참 어지간한 양매도를 주겠다 싶네요. 개별 종목에서는 마이크론이 전일 장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승한 것을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더 강하게 출발시켰는데 역사적 고가 갱신은 실패했고 첫 5분만 스퀴즈 준 뒤 하루 종일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즉 실적 발표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상실했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나 마소,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나머지 기술주들은 주요 이평선에서 중요한 변동성 매도를 맞으면서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제 옵션 만기 하루 남은 상황에서 굳이 시장을 아래로 강하게 밀 생각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굳이 걱정거리가 있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계속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리테일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연휴로 유동성이 떨어질 텐데 그 전에 가상자산을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을 가진 종목을 투자한다는 게 참 리스크가 큰다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다시 1.5% 올라서 575포인트에 근접해서 마감했는데 금요일이 본장 출발이 일단 573선 이상이 된다. 그러면 강한 매도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차익 실현성 매도를 변동성 매도자들이 받아낼 것으로 보이며 목요일이 미국 증시 흐름처럼 장중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그런 랜덤워크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시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풋클래스에 대한 미결제 확정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보는 것인데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하락한 만큼 우리 증시도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나오겠지만 573포인트 이상에서는 콜 매도도 만만치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57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보다 위에서는 스트랩 매도와 같이 콜 옵션 매도 위주의 양매도 포지션을 쌓는 게 좋겠고 지수가 밀리게 돼서 565포인트에 근접하게 되면 스트림 매도와 같은 풋 옵션 매주 위주의 양매도를 쌓거나 아니면 바닥에 다지는 것이 확인될 경우 내가격 옵션을 일부 매수해서 델타를 줄이면서 레이쇼 스프레드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시장이 일방향으로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 매도가 하루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나름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긴 한데 이번 주를 보면 논팜이라든지 CPI 이런 것들을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이 거의 무시하다시피 한 것처럼 금요일의 지표들도 저는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아무리 잔존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1월 말 변동성 선물은 한참 더 빠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장 개장하기 전에 유럽 증시 강세로 미국 지수 선물이 먼저 크게 올라버린다? 그러면 사실 별다른 대응할 거 없죠.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오전장인 바닥 확인하고 재차 상승 마감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롱마인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롱을 오버나이트 할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번 주 미국 증시가 아래꼬리를 길게 달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하방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랜덤워크 장세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이 수급이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연말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후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수급상 이유가 더 크다라고 봐요. 그리고 뉴스나 경제 지표는 별다른 영향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무리하지 않고 연말장은 단기 매매로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